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요즘 80kg짜리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다 아시고 계시죠?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개 한 13, 4만 원, 4, 5만 원 선, 10한 5, 6만 원 선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1963년 초 우리나라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대략 195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쌀값이 가마당 하루에 100원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고 일어나면 쌀값이 하루에 10,000원씩 올랐다는 얘기죠.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제는 당장 큰 혼란에 빠질 거고 당국은 비상이 걸릴 겁니다. 1963년 초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고 나면 쌀값이 오르나?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그럼 쌀값만 올라야지. 석탄값은 왜 오르고 가정값, 빵값은 왜 올라? 그리고 이거 안 보이나? 부산에서는 생선값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2배로 올랐다고 돼 있어. 이러면 이거 무서워서 어디 잠이나 자겠어? 경제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사무실. 쌀값을 위시한 물가 폭등 문제를 놓고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격분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62년 12월 말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밝혔고 자신도 참여할 것을 천명한 마당이었다. 그런 마당에 물가, 특히 서민 물가가 폭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가가 이렇게 뛰어버린 원인을 찾아서 대책들을 세우란 말이오.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기획원은 기획원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서민 지원 대책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버거 미 대사를 만나러 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유양수는 왜 함흥차사야? 사무엘 버거 주한미 대사를 만나고 돌아온 국가재건 최고회의 유양수 외무국방위원장이 박정희와 마주 앉았다. 박정희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그래, 뭐라고 해? 버거 대사가 왜 인재를 보자고 한 거야? 카카, 저기 말해봐. 미국에서 식량 원조를 중단하겠답니다. 미 공법 408조에 의거 밀가루 등 식량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야? 예, 각하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내 사지를 묶어버리겠다는 말이구만. 알았어요. 카카. 알았어, 나가봐요. 알겠습니다.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면 미국이 밀가루 등의 잉여 농산물의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은 박정희. 그가 경제기획원 부원장보 김학렬을 불렀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건 다 헛소리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든 말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그게 자기네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그런데도 저 사람들 쌍지팡이를 들고 나서고 있어. 절대 박정희는 안 된다 하고 있다고. 이건 저 내정 간섭이야.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각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내가 그거 안 해봤는 줄 알아. 나도 할 만큼 했어. 주미 한국 대사로 나가 있는 정일건이도 할 만큼 하고 있고, 응?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돼. 저 사람들이
송유찬이니 뭐니 하는 놈들을 내세워서 이 노골적으로 이 윤보선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윤보선 씨가 미 군정청에서 일한 과거 전력도 있고 해서 인맥으로 봐도 김학렬이 예, 임자 자신 있나? 뭘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책임지고 일으킬 자신이 있나 이 말이야.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깝게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나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임자는 믿어. 내 솔직히 말하지.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군요. 경제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물은 저를 포함해 몇 명 안 됩니다. 그치. 장기영이는 어때? 장기영. 얼마 뒤 탄생하게 되는 제3공화국의 경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또한 김학렬과는 오래도록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사장하는 장기영 씨요. 그래. 그 친구 한국은행에서도 있었고. 한국은행에 좀 있었다고 경제를 어디 압니까? 에헤이, 인자는 우리나라 고등고시 행정과 제1호라 이거야? 예. 김학렬이 자부심. 그 정도 하면 알았어. 알았고, 어쨌든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고 뼈가 저려. 피가 끓고 뼈가 저려서 죽겠어.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아니, 뭡니까 그게? 자조. 그리고 자립. 자조. 그리고 자립.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것도 모두 자조와 자립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 각하. 응.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자조와 자립 경제를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지난 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입 대체 산업 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을 채택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세계 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무역 장벽을 걷어내고 누가 세계를 향해 먼저 수출을 하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지 우리한테는 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를 만들어서 수출하나? 대신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김학렬이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각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김학렬이는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수입 대체 산업 체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시고 수출 경쟁에 뛰어드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한 민족주의자거든요. 본인이 그 스스로를 일본 사무라이에 비교했다시피 일본의 그 민족주의를 이끌어가는 사무라이처럼 본인도 그 한국을 그래서 그 경제 한국에서 경제 사무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그 관료들하고 한국의 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뭉쳐갖고선 전 세계 시장을 같이 나간 거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의 박정희론이다.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이 1963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중단 압박. 바로 박정희 의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욕 자체를 완전히 접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신의 의지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주변 상황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월 18일 돌연 민정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박정희의 대권 가도는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미 당국의 반대와 더불어 군 내부에서도 소요가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관련 기록이다. 이 무렵 박정희의 민정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모임들은 정부 요원들의 보고를 통해 빠짐없이 박정희에게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김진희 수도사령관이 자신의 민정참여를 반대한다는 정보였다. 수도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전투부대를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청렴결백한 군인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진희가 자신의 민정참여에 반대한다는 정보는 박정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의 민정참여를 반대하는 군부 수뇌부 세력들, 그들이 육군참모총장 김종호의 공관에 모였다. 박정희의 민정불참을 권유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모인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육군참모총장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이맹기, 공군참모총장 장성환, 해병대 사령관 김두찬, 그리고 5.16 이후 1년간 방첩대장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재춘, 외교국방위원이던 유양수 등. 여러분들이 박정희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외무국방위원장 유양수다. 제가 미 대사관에 가서 버거 대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진작부터 박 의장의 민정 참여를 반대해왔습니다. 만일 박 의장이 민정에 참여한다면 밀가루 원조 당장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내정 간섭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도 불쾌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을 냉정하게 따지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원조 중단하면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앉은 채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 강경합니다. 사실 63년도 일반 재정 세입 가운데 35%를 미국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초군 목비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 당장 죽으란 얘기입니다. 박 의장이 자기 욕심만 차릴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의장이 아직도 결심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와도 그 주변에 김영욱이 같은 놈들 말입니다. 각하 권력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각하께서 권력을 내놓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군 수뇌부들의 의지를 박 의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내 공간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최고회의 의장 공간으로 가서 박 의장을 만날 텐데 민정에 참여하지 마시라는 우리의 권유를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해야 해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곳이 의장 공간이라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일단 육상 공간으로 박 의장을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거부하면요? 거부할 것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 우리가 체포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박 의장을 체포하면 김형욱,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운영기획위원장의 회고를 보면 말입니다. 박정희 씨가 이들의 건의를 묵살할 경우 이들이 박정희 씨를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얼마간의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정희 의장에게는 미 당국의 경제 원조 중단 압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박정희 의장은 민정불참을 선언하게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